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소란이. 아빠는 출장 때문에 자주 집에 없었고 그걸 눈가리개로 삼아 엄마에게 학대를 받으며 자랐다. 그래서 나는 일찍 결혼해서 집에서 독립했다. 우리 집은 제법 잘 살았다. 아빠는 회사를 경영하셨고 사업도 제법 번창했었다. 엄마는 그 돈으로 호화롭게 살면서 수도 없이 해외를 다니며 그때마다 고급 리조트만 골라서 다녔다. 나는 집에 혼자 두고. 사업이 바쁜 아빠는 당연히 못 갔고 나도 집에 두고 가려고 꼼수를 부렸다. 아빠 앞에서 트집 잡히지 않으려고 엄마는 라니는 학교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좋다고 고집을 부려서 라고 내 핑계를 댔다. 하긴 나도 솔직히 그런 엄마랑 여행을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만약 내가 나도 가고 싶어 라고 했어도 넌 집에 있으라고 했지 라고 할 게 뻔했다. 본인이 해외 고급 리조트에서 셀럽 놀이를 할 거면 최소한 나도 사는데 불편함은 없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엄마는 나한테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을 내놓고 이거라도 먹던가 라는 식으로 나를 대했다. 냉장고에 남은 음식, 유통기간이 지난 식빵 등등으로 허기진 배를 달랬던 적도 부지기수였다는 사실. 나에게 이 집은 좋은 추억 따위는 없었고 성인이 된 후 바로 집에서 나와버렸다. 그리고 되도록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정착했다. 행운이라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회사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내 기억 속의 아빠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아빠가 맨손으로 세운 회사이기 때문에 아빠가 없으면 회사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었다. 병원에 도착해서 보니 엄마도 있었다. 천만다행으로 쓰러진 원인은 단순 과로였는데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아빠 몸에 숨어있던 암세포가 발견됐다. 나는 남편한테 부탁해서 아빠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얻었다. 아빠를 위해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드리기도 했다. 하지만 엄마는 병문안조차 거의 오지 않았다. 내가 집에서 독립한 후에도 엄마의 낭비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엄마의 사치를 뒷받침해준 사람이 아빠였는데도 말이다. 나는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다. 아빠가 말은 안 하지만 엄마 언제 오나 기다리는 것 같아. 넌 왜 갑자기 안 하던 참견이니? 나도 바쁜 사람이야. 대체 뭐가 바쁘다는 건지. 어차피 아빠가 번 돈 쓰는 거 외엔 하는 일이 없는데. 살림도 안 하는 전업주부가. 내가 알기로 엄마는 직장에 다녀본 적도 없었대. 그래도 내가 계속 따지고 들자. 나 지금 공항이야. 여행 갔다 올 거야. 진짜 너무한다. 아빠가 쓰러진 건 안 보여? 아빠 암 치료는 어떻게 하려고? 계속 병원비 들어갈 텐데? 이제 절약도 좀 해야지. 절약? 네 아빠 죽으면 재산은 거의 다 내 건 알지? 내 돈 내 맘대로 쓴다는데 네가 웬 참견이야. 몇 번이나 말했지만 엄마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아빠를 돌볼 생각이 전혀 없었대. 그런 칙칙한 데는 나 같은 사람하고는 상극이야 라며 아예 말도 못 붙이게 밀쳐냈대. 투명 중인 아빠의 병상을 나 혼자서 지키고 있던 어느 날 아빠 속옷이랑 이것저것 챙기려고 잠깐 집에 갔는데 정말 못 볼 꼴을 보고 말았대. 집에는 모르는 남자와 엄마가 오붓하게 둘이 있었대. 두 사람은 취해서 내가 온 줄도 몰랐고 옷은 그저 걸치고 있는 정도였대. 침실 문틈으로 살짝 보이는 침대 위는 이불이며 시트가 엉망인 상태였대. 나도 더 이상 애가 아니고 아빠가 없는 이 집에서 엄마가 낯선 남자를 집에 끌어들여서 뭘 했을지 순식간에 그림이 그려졌대. 아빠는 지금 병원에 저렇게 누워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는 나에게 엄마는 너무나 태연하게 말했대. 넌 왜 소리를 지르니? 어려서나 지금이나 맛이 갔다니까. 왔다는 인사도 없이 소리부터 지르고 난리야? 안 그래? 엄마는 불륜남을 향해 눈웃음을 흘렸대. 그 표정만 봐도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충분히 전달됐대.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은 대체 누구야? 내가 해외여행 갈 때마다 가이드해주는 분? 통역 담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설마 지금까지 그 많은 해외여행을 다닐 때마다 계속 저 불륜남이랑 같이 다녔다고? 말 조심해. 누구더러 불륜남이래? 그리고 네가 뭔데 참견이니? 내가 누구랑 해외여행을 가건 여행 가서 뭐라고 놀건 무슨 상관이야? 엄마는 목소리를 더 키웠다.
그리고 네 아빠는 곧 죽을 거잖아. 자그마치 암인데 이제 남은 건 거액의 유산과 아직 젊은 나의 육체라고나 할까? 결론은 다 필요에 의한 거다 이 말이야. 필요하다니? 뭐가? 나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만족시켜줄 젊은 피, 재혼 상대지? 엄마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불륜남의 가슴에 자기 손을 얹었대. 불륜남은 곧 엄마 수중에 들어올 유산을 노리고 있는 게 분명했대. 우리 다음엔 여기 가자 어쩌고 하면서 엄마한테 막. 다음날 처음엔 아빠한테 모든 걸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대. 엄마가 불륜 중이고 그 남자를 집에까지 끌어들인 거 전부 다. 하지만 막상 병마와 싸우며 앙상하게 변해가는 아빠를 보자 차마 그럴 수가 없었대. 과로로 쓰러진 아빠한테 더 이상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대. 그렇다면 내가 직접. 나는 흥신소를 찾아가 불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대.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아빠는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대. 나는 변호사로부터 아버님 유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대.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가자 엄마가 먼저 와 있었대. 당당하게 불륜남까지 대동하게 나타난 게 심히 불쾌했대. 엄마와 불륜남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고 유산 금액이 확정되면 곧바로 해외여행을 가려는 게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났대. 변호사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기다리지 못한 엄마의 괴성이 이야기를 중단시켰대. 뜸들이지 말고 내 돈 당장 입금시켜. 어차피 얘 몫은 얼마 되지도 않잖아? 배우자인 나랑 비교가 되겠어? 배우자라는 단어를 유난히 강조하면서 옆에는 불륜남을 대동한 꼴이라니. 변호사는 엄마를 향해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대. 사모님 앞으로 남겨진 유산은 없습니다. 뭐? 그때 엄마 표정은 정말 볼만했대. 칼에 찔린 사람처럼 몸이 굳은 듯했고 불륜남도 마찬가지였대. 변호사는 그런 두 사람을 무시하고 나한테 아버님의 유산은 모두 소란이 씨에게 상속됐습니다. 나는 이미 불륜 증거를 변호사에게 넘기고 상담을 마친 상태였대. 뭐야? 지금 그게 법적으로 가당키나 한 말이야? 엄마가 고함쳤대. 내가 지난 수십 년간 남편을 내조하면서 아내 노릇을 해온 걸 몰라서 이래? 아빠 돈으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마음껏 누렸던 엄마는 당연히 거액의 유산이 자기한테 들어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바보도 아는 걸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게 말이 돼? 배우자인 나한테 한 푼도 유산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야. 말씀하신 대로 일반 상식선에서 보면 특정 유언이 있다고 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유산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제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우선 장기간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밝혀졌고 남편의 병간호도 전혀 하지 않으신 게 맞죠? 또 남편분의 재산을 당진한 것도 이미 확인됐습니다. 이것들 중 한 가지만으로도 상속인에서 배제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산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나는 딱 잘라서 말했다. 그러니까 이건 엄마가 자초한 일이야. 내 말을 들은 엄마의 표정은 더욱 험상궂어졌고 내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들었다. 그때 변호사가 엄마한테 잘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폭행은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엄마는 분노로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혀를 찼다. 그게 왜 이유란 건데? 그깟 바람 좀 폈다고 병간호 좀 덜했다고 몇십억이나 되는 재산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엄마는 격분한 나머지 머리가 헝클어졌대. 똑바로 기억해도 네가 그러고도 변호사야? 그리고 너 소란이 너 두고 봐. 네가 가로챈 내 돈 내가 반드시 되찾아올 거니까. 엄마는 살벌하게 쏘아붙인 후 불륜남을 데리고 사무실에서 나갔대. 그 뒤 엄마는 곧바로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이번 일을 물어봤다는데 역시나 결과는 이번 일은 건드리면 오히려 다친다는 말만 들은 모양이었다. 변호사가 지적했던 오랜 세월 동안 저질러온 불륜, 재산 탕진, 병간호 거부까지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엄마한테서 당장 내 유산 내놔! 라고 전화가 한동안 불이 났었지만 소문으로 엄마가 불륜남한테 차였다는 얘기를 들은 후부터 사람이 확 달라졌다. 우리 집으로 직접 찾아온 엄마는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는 딴 사람처럼 다 낡은 옷차림에 많이 야위어 있었대. 부탁이달라 아니야. 절반이라도 좋으니까 유산 반으로 하자.
그때 네가 본 젊은 애도 도망갔고 수입도 없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건 나도 충분히 예상했던 바야. 엄마 그동안 아빠 돈 펑펑 쓰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 돈줄이 꽉 막혔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성실근면하게 사는 게 어때? 돈도 벌고 엄마 나이라도 자기 생활 정도는 할 수 있을걸? 그건 싫다. 난 지금까지 남들한테 떠받들여지면서 살았지. 난 밑에 들어가서 일해본 적이 없어. 어련하시겠습니까? 아참, 앞으로 엄마가 이 집에 오더라도 난 여기 없을 거야. 뭐? 나랑 남편이랑 같이 해외로 이주하기로 했어. 현재 우리 재산이 몇십억이잖아. 그럼 나도 같이. 엄마, 한번 생각을 해봐. 엄마가 해외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녔지만 나 데리고 간 적 있었어? 내가 그렇게 반문하자 엄마는 어깨를 축 늘어뜨렸대. 풀 죽은 엄마를 내버려두고 나와 남편은 새로운 곳을 향해 출발했대. 그 후 엄마는 남자들과 어울리는 건 꿈도 못 꿀 정도로 매일 쫓기면서 태어나 처음 경험해보는 파트 근무를 하며 살고 있대.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